오늘의 답사는 서안 동쪽 21km 거리의 진동릉입니다. 이곳에서 2010년 일어난 도굴 사건을 통해 중국의 도굴 문화에 대해 알아봅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깊은 밤, 무덤에 구멍을 뚫는 도굴꾼들. 그들은 사자의 영혼이 두렵지 않은가요? 또 무덤 속에서 나오는 독가스는 어떠한가요? 모골이 송연하지 않을까요? 진동릉에 걸려있는 현수막입니다. 진동릉을 도굴한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에 처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도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굴꾼들은 하이에나의 DNA를 가지고 불나방처럼 달려듭니다. 캐낸 황금은 홍콩의 골동품상에게 거액을 받고 판매됩니다. 하남성에 널리 퍼진 벼락부자가 되려면 무덤을 팔아라는 말은 도굴이 한몫 잡는 재테크의 수단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기업가도 파산하면 도묘적으로 전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쳐들어오는 하이에나를 막기 위해 검은소를 설치하여 출입자를 체크합니다. 이들 하이에나와 매일 밤 신경전을 벌이는 사람들이 바로 진동릉 문물관리소의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은 승합차를 몰고 다니며 4차례 순찰을 돌면 날이 밝습니다. (13개) 왕조의 수도였던 서안이 도굴꾼의 천국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왕망 말 정미군은 전한 황제의 능을 대부분 약탈했는데 심지어 사후 200년 된 여우의 시신에 못된 짓을 했습니다. 고조와 여우의 봉분 동면이 파인 것은 정미의 도굴이 남긴 생채기입니다. 항토법으로 만든 봉분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함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인위적 요소 때문에 함몰된 것입니다. 동쪽을 판 것은 능의 주 묘도가 동쪽에 있음을 아는 자의 소행입니다. 도굴꾼이 하이에나처럼 덤빈 결과 서안의 무덤은 신묘구공이 되었고 그 증거가 247개의 도굴구멍이 뚫린 진공 1호 대묘입니다. 오늘 말할 진동릉의 도굴꾼은 면면이 이어오는 모금교유의 후예들입니다. 하이에나를 퇴치하기 위해 전국시대부터 전한중기까지 무덤에 모래를 채우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도굴꾼이 모래에 빠져 죽게 하는 기상천외한 방법입니다. 도굴의 폐해가 오죽 심했으면 저런 방법을 고안했을까요? 2010년 10월 8일 당시 진동릉 문물관리소 고해봉 소장이 순찰 도중 도굴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고해봉은 1호 능원 봉토 M2에서 도굴 구멍을 발견했고 쇠톱날과 전화기, 배터리 고정판이 터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굴 구멍의 개구부는 70×50cm, 구멍 아래 1m에는 지지대가 있었고 바닥까지의 깊이는 36m였습니다. 진공 1호 대묘의 깊이가 24.5m인 것과 비교하면 더 깊습니다. 도굴꾼들은 작업을 하다가 현장을 떠날 때는 개구부를 흙을 채운 마대 주머니로 덮고
그 위에 빈 마대 자루를 놓고 흙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밤에 와서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현장에서 밧줄, 식칼, 장갑, 전선, 송풍기, 드릴, 방독면, 광부 랜턴, 산소통, 환기 호스, 무전기, 산소 발생기, 탐침봉 등 범행 도구가 마대 6개를 채울 정도로 발견되었습니다. 고해봉은 범인이 재차 올 것을 염두에 두고 구멍을 덮은 흙 위에 쇠 톱날을 꽂아 놓았습니다. 10월 19일 오전 고해봉은 그 쇠톱날이 누군가에 의해 옮겨졌고 새로 발자국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낮 1시에는 그 쇠톱날과 발자국이 없어지고 새 흙으로 덮여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입구가 좁아서 날씬한 사람이라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범 중 한 사람이 날씬해서 이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고해봉은 도굴꾼의 작업이 진행형임을 확신하고 10월 19일 오후 5시 공안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50여 명으로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수사관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도굴구멍 속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장비를 아래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멍이 너무 깊어 원격 조정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은 도굴꾼들의 분업과 노련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졌듯이 도굴도 점차 현대화, 집단화, 기업화하고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현장에 담배꽁초를 남겼습니다. 당시에도 타액에서 DNA를 추출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인데 그 부분의 수사 이야기는 없습니다. 도굴구멍은 압출 폭파 기술로 순식간에 뚫은 것인데 주민들 가운데 폭발음을 들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범인 제모봉의 압수물 가운데 뇌관이 있는 것은 그 증거입니다. 경찰은 소방 전문가를 불러 내부를 환기시켰습니다. 하나의 호스로는 묘실 내부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고 다른 호스로는 외부 공기를 내부로 주입했습니다. 묘실 내의 도끼는 위험합니다. 역사 기록에 유독가스로 인해 능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석영잡기에는 전한, 광천왕, 유거가 전국 위양왕의 등을 도굴할 때 누런색 기운이 안개같이 나왔고 코와 눈에 닿으면 고통스러워 들어갈 수 없었다. 훈사로 지키고 7일에야 멎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환기 작업을 한 후 2010년 11월 10일 경찰관 왕흠래와 섬석고고연구원 기능공 소고가 구멍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묘실 외부의 통로는 목재가 내려앉아 어지럽습니다. 봉상의 진공 1호 대묘에서 본 적이 있는 황장 제주입니다. 확실 외부의 통로는 목장이 기울어져 있으나 전반적으로 2000년의 세월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경찰 왕읍내는 방독면을 쓰고 무덤 내부에 10여 분 머물러 있다가 올라오자마자 토했습니다. 사회에 숱하게 보이는 묘실 내의 독가스 때문입니다. 기능사 소고는 10여 미터 아래로 내려가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상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넘도록 그 냄새가 목구멍에 쭉 붙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높이 약 4m, 면적 수십 제곱미터의 넓은 복도가 펼쳐져 있었는데 소군은 천장과 벽에 두꺼운 나무를 평평하게 쌓았다며 그 규모에 놀라워했습니다. 바닥에는 빨간 헬멧과 호스 등 도굴꾼들이 놓고 간 유류품이 보입니다. 도굴꾼이 침입한 곳은 주 묘실 주변의 회랑이고 관곽 내부는 침입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도굴은 시작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동릉 범죄 현장입니다. 범인들이 판 도굴구멍 입구가 보입니다. 도굴꾼들이 구멍을 뚫은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소양왕릉에 담장은 없고 참호를 팠습니다. 현장에 범인들이 남긴 과자 봉지를 보면 이들은 조심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낮에는 자고 밤에 도굴을 했습니다. 경찰이 이미 알아차렸음에도 이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경찰이 철수한 뒤 다시 도굴하려고 했습니다. 하이에나의 속성이 이것입니다. (2010년 10월 20일) 경찰 전담반이 현장에 투입된 이후 최우선 과제는 범죄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 10월 29일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흰색 비닐봉지를 주었습니다. 그 비닐봉지는 서안 소재의 해방군 제518 의원의 CT 봉지였는데 위 사진은 경찰이 제공한 화면입니다. 경찰은 이 비닐봉지가 원래부터 현장에 있던 것인지 아니면 그 후 누군가가 떨어뜨린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초동조사 때 찍은 현장 사진과 비디오를 확인한 결과 이 봉지가 실제로 현장에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비닐봉지 안에는 구겨진 종이 뭉치가 있었습니다. 종이 뭉치를 펼치자 해방군 제518 의원의 CT 촬영번호, 환자 이름,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는 유모란 여성, 32세, 주소는 예천이었습니다. 저는 이름을 아는데 이 여인은 도굴과 무관해서 성명을 가렸습니다. 경찰은 5.18 의원에서 환자의 신상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안탑구에 사는 유모 씨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유모 씨는 도굴과 전혀 무관했고 남자친구가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진술했습니다. 유모 씨는 남편과 이혼 수속 중이었고 대박치자 파차이 뚜어뚜어라는 인터넷 채팅명의 남성과 미래 중이었습니다. 대박치자는 도굴꾼들의 일확천금에 허황된 희망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남성 도굴꾼의 캐치프레이즈, 벼락부자가 되려면 무덤을 팔아, 야오샹푸, 쭈와모 라는 말이 채팅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모봉, 남전 출신인데 사는 곳은 서안시 북쪽 서가만이었습니다. 유모 씨의 진술에 의하면 그녀는 2010년 9월 15일 제모봉과 함께 병원에 가서 CT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후 제모봉의 집에서 미래를 즐긴 후 CT 필름과 봉지와 병력 카드를 놔두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서안시 공안구 형사정사국 조남아 부국장은 범인 체포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CT 봉지에 쓰여있는 유모 씨의 이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새벽에 유모 씨를 데리고 제모봉의 숙소로 달려가 잠을 자고 있던 그를 체포했습니다. 사진은 체포되는 장면이고 안경 낀 사람은 조남아 부국장입니다. 체포되는 장면이 리얼합니다. 제모봉의 얼굴을 찍고 있습니다. 제모봉의 집에서는 도굴 장비들이 나왔습니다. 낙양사, 탐침봉 등 일확천금의 소중한 재료입니다. 또한 폭파용 밀간도 나왔는데 무덤을 팔 때 이것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훔친 토기가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품으로 볼 때 그는 전문 도묘적입니다. 제모봉의 손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고 경찰관이 도주를 막기 위해 팔을 잡고 있습니다. 능안의 유물은 누가 꺼냈을까요? 제모봉은 체격이 왜소한 초모비를 자백했습니다. 이 정보를 들은 경찰은 초모비를 체포했습니다. 초모비 31세는 도굴의 경험이 있고 현장 지휘에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도굴 구멍은 매번 그가 탐침했습니다. 그는 진동릉 보호구역 옆에 한 욕촌에 살고 있어 진동릉을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초모비는 이 능이 전국시대의 왕릉이며 수많은 유물이 매장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덤에서 가지고 나온 11점의 유물 가운데 한 점의 칠목기는 상태가 완벽합니다. 칠목기는 남방에서 많이 출토하며 북방에서는 드물게 출토합니다. 북방의 황토는 부식성이 강해서 칠목기 같은 것은 쉽게 부식합니다. 그런데 칠목기가 보존된 것은 매우 깊이 매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진나라의 칠기 생산이 옹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범 초모비는 업무 능력이 뛰어나 도굴 현장을 지휘했고 이 분야의 인맥이 넓어 공범 대부분을 구해왔습니다. 초모비는 도굴의 본고장 함약 출신답게 구멍을 파고 2차례 묘실에 내려갔습니다. 몸이 가냘퍼서 좁은 구멍에 들어가는데 최적의 몸매입니다. 초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15년형을 받았습니다. 루모정 32세는 조원촌 주민이고 현장에서 망을 받습니다. 이 모 군은 밧줄로 동굴에 사람을 내려보내는 일을 맡았습니다. 위 사진은 초모비 집에서 압수한 작업 도구들입니다. 초모비는 제모봉, 이모군, 무모정 등을 데리고 여러 차례 사전 답사를 했습니다. 조직체 초모비가 잡히면서 도굴꾼들은
일망타진됩니다. 마쿠사장 서초의 이름은 가명으로 원래 이름은 허모초입니다. 허와 서의 병음이 모두 쉬라서 당시 방송국이 실수를 했습니다. 허가 맞습니다. 당시 39세였습니다. 주범 허모초가 도구를 기획한 것은 2010년 8월입니다. 허모초는 원래 이곳에서 가까운 남전에서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도로 건설 중 늘 나오는 보묘의 유물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모봉 등과 결탁하게 되고 후일 진동릉 근처에 거주하는 또 다른 주범 초모비와 도구를 하자고 모의했습니다. 초모비는 즉석에서 진동릉을 도구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허모초는 장물합의이자 물주로서 마쿠의 기획과 지휘를, 초모비는 현장 지휘를 맡았습니다. 2010년 8월 드디어 허모초, 초모비, 장모봉, 제모봉, 이모민, 장모, 무모정, 이모근, 대모 등 9명의 도굴단이 조직됩니다. 주범 허모초는 3 내지 4만 위안, 약 540만원에서 720만원의 자금으로 방독면, 광산 램프, 전선, 산소 탱크, 환기 호스, 송풍기, 무전기, 산소 생성기, 탐침봉 및 기타 필요한 작업용품을 구입했습니다. 이 장치는 공기를 지하로 불어넣는 고풍기입니다. 이것은 산소통입니다. 이것들은 허모초가 구입한 다양한 장비들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장비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허모초는 운전을 맡아 동료들을 도굴 장소로 보내 작업을 시켰고 인근 도로에서 대기하며 무전기로 원격 지휘했습니다. 허모초는 현장에서 땅을 파내는 도굴꾼들이 보물을 슬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향에서 장모, 이모민 등 측근 몇 명을 불러 도굴꾼을 감시하게 했습니다. 도굴단에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이름과 거주지를 물어서는 안 되고 일이 끝나면 돈을 나누고 각자 떠나는 것입니다. 대박치자 제모봉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지하 36m의 소양릉 내부는 유독가스로 가득 찼고 산소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기다란 비닐 호스로 신선한 공기를 주입해야 합니다. 전기공인 제모봉은 공기를 넣어주는 송풍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문제의 CT 봉지는 전선을 넣어갈 때 사용했습니다. 제모봉은 참으로 주도 면밀하지 못했습니다. 제모봉 때문에 공범들이 줄줄이 체포되었습니다. 범인들은 애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CT 봉지를 범행 현장에 가져온 제모봉의 행동에 황당해 했을 것입니다. 체포되는 영상에는 범인들의 얼굴이 CCTV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TV 매체에서는 얼굴을 가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범인은 옷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한편 서주로 도망간 허모초 등도 숙소에서 체포되어 압송되었습니다. 허모초는 작물을
황하에 버렸다고 둘러댔으나 결국 그의 집에서 돈 한 푼 11점을 찾아냈습니다. 2011년 6월 16일 허모초, 초모비, 제모봉 등이 서안시 중급법원에서 고분 도굴 혐의로 각각 징역 5년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고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칠목 고족두가 역사적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것이라 1급 유물로 지정했고 형량도 이에 비례하여 중형이 언도되었습니다. 경찰이 추궁해도 도굴꾼은 상호간의 실명과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장모봉의 정보를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장모봉은 경찰의 추적으로부터 8년 동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장모봉은 배터리 및 배터리 연결 송풍기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섬서성 억양을 사용하는 정도만 알려졌지 정확한 이름과 주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용의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어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경찰은 장모봉의 검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2월 초 경찰이 가가호호 방문했을 때 남전은 보아진의 장모봉이라는 사람이 8년 전 도굴에 가담한 샤오펑의 특징과 부합한다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2019년 1월 15일 서안시 공안국 임동지구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도굴꾼을 중국에서는 도묘적으로 부르는데 그 이유는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 7월 31일 오전 9시 55분 서안시 임동구 법원 형사법정에서 장모봉은 잠적 8년 만에 고분 도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모봉은 징역 10년 8개월, 벌금 5만 위안을 선고받았습니다. 도굴꾼들은 모두 체포되어 5에서 15년의 형벌을 받았고 마지막 도주 용의자 대해는 2019년 8월 신문에 의하면 도주 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2010년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용의자 7명을 체포하는 동시에 서주로 달려가 훔친 문화재 11점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이 유물로 인해 M2 능원의 주인이 밝혀지게 되는 역설이 일어났습니다. 이른바 도굴꾼의 패러독스입니다. 범인들로부터 회수한 칠목 오족두는 1급 유물로 지정되고 7개의 목단은 3급 유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칠목 오족두는 처음에 기름 등잔으로 알았으나 전문가의 보증 결과 과일 등을 올려놓는 아주 우아한 과반이었습니다. 도굴범들은 기름 등잔으로 알고 가치가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거간꾼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받침에 쓰여있는 글씨 때문에 1호능의 묘주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의 1급 문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칠목 고족두의 바닥입니다.
오른쪽에 대궁이라고 쓰인 글자로 볼 때 진왕의 궁전에서 사용되던 것임을 알 수 있고, 가운데 사각형은 나무를 끼워 넣은 흔적입니다. 오칠을 한 후 바늘 같은 것으로 얕고 가늘게 글씨를 새겼습니다. 오른쪽에 15자, 왼쪽에 14자, 합계 29자입니다. 명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8년 상방 설군조 옹공사효 공대인 신, 8년 승상 수조 옹공사효 공대인 신입니다. 해석은 이렇습니다. 8년 상방 설군이 제조를 감독했고, 옹의 공사인 효, 공대인 신이 제작했습니다. 8년은 소양왕 8년으로 기원전 299년입니다. 왼쪽 부분의 글씨입니다. 8년, 승상 수가 제조를 감독했고, 옹의 공사인 효, 공대인 신이 제작했습니다. 승상 수는 사기에 보이는 김수입니다. 당시 진나라의 재상으로 상방과 승상 두 개의 관직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상방 설군은 전국 사공자 중 한 사람인 맹상군 설문인데, 본토가 설땅에 있어서 설군으로 불립니다. 소양왕은 맹상군을 존경하여 상방에 임명했으나, 승상 김수가 제나라 사람을 상방에 임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참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양왕은 맹상군을 연금시켜 죽이려 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맹상군은 소양왕의 총리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총리는 맹상군이 가지고 있는 호백구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신여우의 가죽으로 만든 겉옷입니다. 그러나 진나라에 입국할 때 이미 소양왕에게 바쳤기 때문에 수중에 없었습니다. 맹상군의 문객은 개 모양으로 분장하고 밤에 궁궐 창고에 들어가 훔쳐냅니다. 그리고 호백구를 총리에게 바쳤고, 총리는 소양왕에게 간언하여 맹상군은 석방됩니다. 탈출한 맹상군이 함곡관에 이르렀을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관문이 닫혀있는 시간입니다. 그러자 문을 열기 위해 문객이 닭 우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러자 닭들이 일제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기는 관문 여는 시간이 될 줄 알고 관문을 열었고, 그 틈을 타서 탈출했다는 고사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계명구도의 고사입니다. 맹상군의 고족두가 나오면서 아짜영 대묘 M2의 주인이 진소양왕, 즉 진시황의 증조부일 것이라는 심증이 굳어졌습니다. 문제는 1번 등원의 또 다른 아짜영 대묘 M1이 소양왕의 첩인 강태웅, 즉 효문왕의 모친인지 아니면 정부인 서양우일지는 좀 더 오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 당국은 도굴꾼으로부터 7건의 주간을 회수했는데 주간에 쓰여있는 문자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가 없습니다만 주간을 자세히 보면 용 문양이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간국은 여러 개를 끈으로 있습니다. 상단에 끈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책이라는 글자는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자가 주역을 탐독하여 가죽끈이 3번 끊어졌다는 위편 3절의 고사가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간에서는 끈이 끊어졌을 때 순서를 맞추기 위해 뒤편에 사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진왕의 주간에는 사선 대신에 이렇게 멋지게 용 문양을 넣었습니다. 도굴은 유물을 외부로 유출하기 때문에 나쁘기도 하지만 유물 보존에도 치명적 위험을 가져옵니다. 2000년 이상 된 무덤은 습도와 온도에 거의 변화가 없는 항상성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도굴구멍이 뚫리면 공기가 흐르게 되고 온도와 습도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유물의 보존에 대단히 해로운 요소입니다. 소양왕릉 M2에 도굴구멍이 뚫렸고 계속 하이에나가 덤벼들 것이기 때문에 발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이상에서 소양왕릉이 도굴꾼들에 의해 습격당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봤는데 앞으로 발굴 결과가 주목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태후 등의 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구독과 알림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